내일 길거리에서 화면이 주머니에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모니터처럼 거대하게 앞에 떠 있어요. 구글은 2026년 프로젝트 아우라로 스마트 글라스 복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인터넷은 프로토타입을 보고 잘라낸 스키곡을 같다고 했죠. 하지만 모두가 웃는 동안 구글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번엔 단순한 알림 안경이 아닌 얼굴에 진짜 컴퓨팅을 구현하려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아우라가 휴대폰을 대체할 첫 진지한 시도인 이유와 구글 글래스처럼 실패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소는 기술이 아닌 인간의 행동 방식이에요. 한 장의 이미지로 2013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상한 장치를 착용한 사람, 눈 위에 OK 구글이라고 표시된 미니 스크린,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화성에서 온 것처럼 그 사람을 쳐다보는 모습. 구글 글래스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일찍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였죠. 얼굴에 카메라가 있으면 대화의 성격이 바뀝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은 나를 녹화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른다면 더 나쁘죠. 두려움은 의심의 틈에서 생기니까요. 둘째는 하드웨어 문제였습니다. 발열, 빨리 닳는 배터리, 작고 이상한 화면, 그리고 휴대폰인지 시계인지 장난감인지 알 수 없는 경험이었죠. 셋째는 두뇌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3년에는 세상을 보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두뇌 없이 글래스는 실용성이 제한된 미래적인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글 글래스는 미래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보기 싫어하는 이상한 물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질문은 불편해요. 왜 지금은 달라질까요? 세상은 많이 변했고 메타가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메타는 간단한 일을 했어요. 안경을 진짜 안경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장벽이에요. 단순한 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죠. 집에서 쓰는 기술과 밖에서 쓰는 기술이 있거든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 조용한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메타는 레이벤 스타일 안경으로 이걸 이해했어요. 프레임이 평범하고 동작이 자연스럽고 사용이 빠르면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얼굴의 카메라가 영화 속 물건이 아닌 이거 녹화돼 편안해가 됐어요. 여기에 세상을 바꾼 또 다른 것, 인공지능을 더해보세요. 설명란에는 직장 환경에 초점을 맞춘 무료 AI 전자책이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거나 업무량을 줄이거나 더 나은 직책을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완전히 무료입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분께 흥미로울 만한 정보와 다른 무료 자료들도 자주 공유합니다. 오늘날 개미니 같은 모델은 보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요약하고 인식하며 이 모든 것을 빠르게 수행합니다. 즉, 문제는 더 이상 무엇에 쓰이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루 종일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여기서 구글이 몇 년 전 사라졌던 선수처럼 새로운 훈련을 받고 돌아옵니다. 메타가 세상이 일반 안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음을 증명했기 때문이죠. 구글은 그 길을 활용하되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는 캡처하고 보조하지만 구글은 눈앞에 컴퓨팅을 두려워하며 이 차이가 모든 것을 프로젝트 아우라는 무엇이고 왜 다른 것과 다른가요? 이제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아우라는 단순한 가젯이 아닌 인터페이스가 되길 원합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는데 하나는 오디오와 어시스턴트에 중점을 둔 단순한 버전입니다. 이미 유용하다는 것은 봤지만 혁명적이라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업계를 긴장시키는 것은 AR 스크린이 있는 다른 모델입니다. 여기서 구글은 단순한 알림이 아닌 현실 세계에 떠 있는 큰 화면, 멀티태스킹 창과 실제 앱을 이야기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걸으면서 휴대폰 대신 마치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표지판처럼 길 위에 경로가 보입니다. 또는 기차를 기다리며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도 한 창의 영상, 다른 창의 채팅, 옆에는 캘린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타에 대한 타격이 옵니다. 메타의 안경에는 AR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캡처하거나 음성 비서에게 요청할 때는 좋지만 눈앞에 작업 공간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손전등과 경기장 조명을 비교하는 것과 같죠. 둘 다 빛을 비추지만 같은 스포츠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믿기 힘들게 들립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 때마다 논리적인 질문이 나오죠. 무겁지 않나요? 뜨겁지 않나요? 배터리가 1시간도 못 가지 않나요? 여기서 구글 글래스와 정반대인 디자인 결정이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바로 프레임에서 두뇌를 분리한 영리한 전략이죠. 많은 스마트 안경의 전형적인 실수는 모든 것을 안경다리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배터리, 프로세서, 안테나, 발열 부품 모두 얼굴에 붙어 있죠. 그건 쿠키를 오븐으로 만들려는 것과 같아요. 공간도 없고 열은 용서가 없습니다. 아우라가 제안하는 것은 다릅니다. 퍽입니다. 옷에 부착하거나 휴대하는 외부 모듈이죠. 쉽게 말하면 안경은 화면과 센서고 근육, 배터리, 컴퓨팅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에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얼굴의 무게와 열이 줄고 배터리 용량이 늘며
미래에 더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닌 철학입니다. 안경이 컴퓨터가 아닌 창문이 되길 원합니다. 그 창문이 성숙한 광학 기술, 실제 빛 아래서도 잘 보이는 도파광과 결합되면 이 아이디어는 데모가 아닌 제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화면은 있는데 파리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어떻게 제어할까요? 여기서 아우라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합니다. 손, 눈, 목소리로 뭔가를 사용한다는 느낌 없이 조작합니다.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이상한 행동을 강요할 때 실패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려면 안경 다리를 3번 누르고 길게 눌러야 한다면 이틀 쓰다가 잊어버릴 겁니다. 아우라는 더 인간적인 제어 방식을 지향합니다. 손으로는 집어서 선택하고 창을 끌고 공기가 보이지 않는 태블릿인 것. 눈으로는 물체를 바라보면 목표로 표시됩니다. 목소리로는 나머지 작업을 개미니에게 말하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이고 마찰은 습관을 죽이는 요소입니다. 어리석지만 실제 예를 들어보죠. 휴대폰 잠금 해제에 3초가 걸리고 하루에 100번 한다면 매번 작은 주의력을 빼앗깁니다. 이제 그 미세한 사용이 시선만으로 바뀐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음 모드 켜줘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큰 변화는 이렇게 작은 반복된 승리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안경을 새로운 삶의 방식. 개미니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시각적 구조종사입니다. 아우라의 강력한 약속은 화면이 있다가 아닙니다. 보는 것을 보는 AI가 있다입니다. 이것이 매우 구체적인 상황. 새 도시에서 지도 대신 시야에 화살표가 보이고 다른 언어를 들을 때 번역기 없이 자막이 보입니다. 마트에서 두 제품을 볼 때 리뷰를 찾지 않고 AI에게 장단점을 요약해달라고 물어봅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는 메뉴를 받으면 AI가 번역하고 설명해줍니다. 이건 맵고, 이건 견과류가 들어있고, 이건 더 무겁습니다. 요리할 때 손이 바쁘다면 젖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대신 레시피가 작업 공간 근처에 고정됩니다. 되게 중요한 순간은 세상이 검색 가능해지는 때, 마치 현실의 검색 엔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주변을 탐색하는 개념조차 형태가 바뀝니다. 화면에 원을 그리는 대신 공중에서 실제 물체를 향해 제스처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이게 뭐죠? 얼만가요? 어떻게 쓰나요? 어떤 대안이 더 좋을까요? 그건 정말 잘 작동합니다. 메타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장점이죠. 단순한 대화형 AI가 아니라 AI와 시스템, 환경, 앱이 결합된 것이니까요. 여기서 또 다른 큰 장점이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XR은 장난감과 생태계의 차이입니다. 일부 기기들이 실패하는 단순한 이유는 그것이 섬이기 때문이죠. 멋진 기능 2개만 있고 그뿐입니다. 구글은 아우라를 썸이 아닌 대륙인 안드로이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XR은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3D 공간용 실제 앱들, 메시지, 지도, 이메일, 영상, 업무 도구 등 이미 쓰는 것들이죠. 이게 게임을 바꿉니다. 갑자기 공장 제품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니까요. 앱 생태계 전체에 의존하게 됩니다. 메타는 소셜 영향력과 배포망은 있지만 초기 제안으로 안드로이드 앱용 공간 컴퓨팅에 강력한 비전이 있지만 크고 고급스럽고 비싸며 일상적이지 않은 형태죠. 다른 리그예요. 구글은 더 위험한 시도를 하고 평범한 안경고 영화가 흥미진진해질 때 항상 개인정보 프로토타입이 나왔을 때 인터넷은 늘 하던 대로 짤, 농담, 마스크 비교, 눈동자 광고 농담을 만들었죠. 하지만 밈은 표면일 뿐이에요. 그 아래엔 진짜 걱정이 있어요. 내가 녹화되고 있나? 여기서 구글은 2013년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이 명확해 보입니다. 더 명확한 녹화 표시, 직관적인 시각 기능 활성화, 간편한 개인정보 제어,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 없는 디자인. 패션 브랜드가 중요한 이유죠. 제품이 의료기기처럼 보이면 그렇게 돼야지만 일반 안경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구글은 혼자가 아닙니다. 삼성이 산업 역량, 특허, 센서, 제조, 확장의 파트너로 합니다. 이 모든 게 이렇게 들려요. 좋아, 이번에는 그들이 진지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술과 전혀 관련 없는 한 문장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당신이 그걸 착용하는 게 불편해요. 스마트 안경은 당신 얼굴뿐 아니라 당신을 보는 사람의 시선에서도 인정받아야 하거든요. 여기 이 영상의 핵심, 모든 것을 요약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진짜 목표는 휴대폰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하루를 되찾는 거예요. 대부분은 혁명이 버튼처럼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휴대폰을 쓰다가 다음날 갑자기 안 쓰게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물방울이 떨어지듯 서서히 진행돼요. 먼저 시간 확인을 위해 휴대폰 대신 시계를 봐요. 그 다음 음악 일시정지를 위해 휴대폰 대신 이어폰을 써요. 그리고 빠른 길 찾기를 위해 휴대폰 대신 시야에서 바로 봐요. 휴대폰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작업들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미세 작업들을 빼앗으면 하루를 사는 방식이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구글의 계획이에요.
메타는 안경이 소셜의 연장선이 되길 원해요. 캡처하고 공유하고 콘텐츠 속에서 살기. 구글은 안경이 당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길 원합니다.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다시 큰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안경이 휴대폰을 대체할 첫 기기일까요? 아니면 이름만 바뀐 또 다른 글래스일까요?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구글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면 이길 수 있어요. 첫째, 너무 유용해서 생각 없이 쓰게 되는 경험. 둘째, 주변 사람들이 불신하지 않는 것. 둘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화면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메타는 스타일, 유통망, 일상성을 갖추고 소셜은 이미 장악했어요. 구글은 더 깊은 강점에 베팅합니다. AR 컴퓨팅, 안드로이드, XR, 제미니, 에우라가 가볍고 편안하며 괜찮은 배터리와 안심되는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면 잠깐 이걸 위해 왜 폰을 꺼내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첫 제품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메타가 모멘텀으로 이길까요? 아니면 구글이 진정한 AR로 이길까요? 댓글에 메타 또는 구글이라고 한 문장으로 남기고 이유도 알려주세요. 인공지능과 기기의 다음 큰 발전을 함께 분석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6년에 오는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앞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콘텐츠를 응원해 주셔서